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톡서입니다. 네, 오늘은 될 일이 된다. 또 촬영해요. 아까 이어서 두 번째 촬영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딸이 외출한 사이 가급적 많은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두 번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내맡김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2차 내맡김입니다. 제가 내맡김을 1차와 2차로 나눴어요. 그때 기준이었던 건 개인적인 자아인 미키와 하회였습니다. 이 기준이 되었던 건 아주 특이한 꿈을 꾸었기 때문인데요. 그 꿈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마이클 싱어님이 크리아 요가를 배우러 캘리포니아로 떠나잖아요. 네,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꿈을 꿔요. 마이클 싱어님의 인생을 바꿔놓을 아주 경이롭고 생생한 꿈을 꿉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꿈속에서 마이클 싱어님은 완전히 집중한 채 걷기 명상을 하고 있었대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을 온전히 의식하며 나는 동굴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별일 없이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내 앞에 펼쳐진 어둠 속으로 계속 전진했다. 곧 주위가 매우 컴컴해졌다. 나는 동굴 옆에 걸려 있던 나무 횃불을 집어들어 불을 붙인 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동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더욱 희박해졌다. 거기에는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한 목적 의식이 존재했다. 이 목적 의식이 뭘까요? 네, 바로 영적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목적 같아요. 바로 마이클 싱어님의 그 목적을 말하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내가 찾던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이 미지의 동굴 끝까지라도 들어가겠노라는 마음이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집념이 느껴지죠. 마이클 싱어님의 집념.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미지의 동굴 끝까지라도 들어가겠노라. 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단 하나의 생각도 마음을 스치지 않았으나 나는 직관적으로 그곳이 내가 가고자 했던 곳임을 알았다. 직관적으로 그곳이 내가 가고자 했던 곳임을 알았대요. 가까이 가보니 위에서 내려오는 빗줄기가 빛이 동굴 바닥으로 세차게 떨어졌대요. 아주 하얗고 맑은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거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빛이요. 그 빛의 근원 쪽으로 다가갈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대요. 숨이 거의 쉬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이 거의 쉬어지지 않은 상태는 내가 종종 명상할 때 일어나던 현상과 유사하대요. 평소에는 명상이 깊어질수록 호흡 역시 느려지며 종국에는 들숨과 날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지되곤 했다. 저는 이거 읽는데요. 이 마이클 싱어님이 명상을 아주 정말 깊게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책을 읽어보면 명상 중에 무호흡 상태가 되면 벌써 이분은 자신의 유체 이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간 거더라고요. 요가난다의 자서전에서 나오는 크리아 요가를 읽어보면 무호흡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주의 대영혼과 접촉하는 초월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무호흡 상태에 갈 수 있었다는 건 초월의식 상태라는 거죠. 마이클 싱어님이 그만큼 명상의 경지가 높았다는 겁니다. 네, 벌써 그런 단계까지 가셨던 분이라 아마 이런 내맡김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호흡 상태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숨을 한번 몰아쉬곤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동굴 속을 걷는 것이 명상의 그 단계처럼 느껴졌대요. 나는 산소 부족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의지를 내어 빗속으로 마지막 한 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꿈속에서요. 그리고 빗속으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위쪽으로 쭉 뻗었대요. 하지만 손이 동굴 지붕에 얹힌 새 창살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상상을 했겠죠. 빛이 찬란하게 세차게 동굴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빛이 떨어진 그 한가운데에서 내가 팔을 쭉 뻗으면 바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 상상을 했을 텐데 갑자기 그 동굴에 웬일이에요. 쇠창살이 있었나 봐요. 동굴 지붕에 얹힌 쇠창살에 부딪혔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다시 되돌아 나가야겠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나의 유일한 목적의식, 내가 저 빛이 떨어지는 그 근원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바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빛이 세차게 내려오는 그 한가운데에서 내가 승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보이지 않는 쇠창살이 있었던 거죠. 결국 거기를 통해서 내가 근원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다시 동굴을 나오면서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이게 꿈이었대요. 놀랍죠? 이게 꿈이었대요. 이런 꿈을 꿨어요. 마이클 싱어님이요. 매우 생생하고 경이로운 꿈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꿈을 꾸면 보통 사람도 이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마이클 싱어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적 수행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뭔가 달라져야겠구나. 다른 길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민감성을 발휘했어요. 우리도 가끔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꿈을 통해서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대요. 알은 거예요, 지금. 뭐가 있었냐면요. 마음 수련을 시작한 이래로 마이클 싱어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을 했대요. 그리고 그곳에 개인적인 자 미키를 데려다가 명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에고죠. 네. 개인적인 자 미키를 데려다가 명상을 시켰어요. 그 방의 입구에는 거대한 나무 문이 달려 있고 육중한 유리방이었다고 합니다. 문은 나무 문이고 안에는 유리방이에요. 그리고 유리병 너머로 우주가 내다 보인대요. 정말 상상력이 탁월하시죠? 네, 그 자리에 나의 개인적인 자 미키를 홀로 앉혀놓고 저 강활한 우주를 보면서 명상을 하라고 시켰나 봐요. 나의 개인적인 자 미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개인적인 자 에고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명상을 시켜서 진정시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개인적인 자아가 조용하기만을 바랬대요. 자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이 무한한 우주를 떠다니는 자그마한 한 톨의 먼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늘 명심하길 바랬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이 거대한 우주에 아주 작은 지구가 있고요. 또 그 지구에 다 들어가서 넓디 넓은 이 지구에 아주 작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도시 중에 내가 사는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안에도 수많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 나한테 벌어지는 일은 우주의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별일 아니다. 별거 아니다. 네가 겪고 있는 일은 별일 아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개인적 자아를 명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이클 싱어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방에 거대한 나무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그 방에 두고 온 미키에게 다가가서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나와도 돼. 네, 이렇게 됐죠. 이제 나와도 돼. 그동안 자신의 개인적 자아를 자신의 마음속에 가둬둔 거예요. 억누르고 있었어요. 억압하고 가둬두고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맡기기 연습을 그저 무해한 마음 게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개인적 자아를 억누르고 감추고 숨기려고 했었나 봐요. 이제 나와도 돼 라고 손을 뻗어서 개인적 자아를 꼭 끌어안았겠죠? 그 순간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강렬한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해 나왔대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어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 평생치의 감정이 해소된 것처럼 가슴이 쪼개지는 듯 열렸다. 가슴이 쪼개지는 듯 열렸대요. 와, 이건 누가 내는 울음일까요? 개인적 자아 미키가 내는 울음인 것 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개인적 자아, 호불호를 일으키는 그 인물이야말로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라는 자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글을 방 안에 가둬두고 끊임없이 입 좀 다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주 어렵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했잖아요. 꿈속에서. 너무나 자명했대요. 다른 길은. 이렇게 억누르고 가둬두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내맡기는 것.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도 그 흐름에 내맡기는 것. 마음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저 편하게 그 마음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마음이 무슨 말을 하건 말건 나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나는 단지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깨달았대요. 마음속 짓거림, 머릿속 짓거림으로 기가 먹을 정도로 윙윙 되는 이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거든요. 머릿속 짓거림, 마음속 짓거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나의 참나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잖아요. 네, 바로 그 상태를 추구한 겁니다. 개인적 자아인 미키, 즉 에고를 알아주되 그냥 단순히 알아줄 뿐 그 이상의 권한을 그 에고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에고를 알아주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 수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 영성센터에서 크리아 요가를 배우는 동안에는 침묵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사람들과 어울렸대요. 말을 많이 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편하게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만 사교성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내가 겪은 변화와 상관없이 명상과 요가 수행은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행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극적으로 돌변해서 나의 개인적 자아를 무시하면 안 되고 나의 개인적 자아를 따라야겠다 이런 또 결론을 내려서 그동안 해왔던 명상이나 요가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개인적 자아인 에고의 말에 따르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싱어님은 또 그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 보면 이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마이클 싱어님은 지켜보는 자를 이미 깨워온 사람이에요. 네, 제3의 눈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의 핵심을 알고 문제 해결 방법도 아는 거죠. 문제는 이런 수행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완벽하고 절대적인 수행이라는 머릿속 개념 때문이었대요. 명상할 때 나는 나의 개인적 자아를 눌렀대요. 억압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려고 했어요.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결국 요가의 진정한 목적은 모든 에너지를 결합해서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아 요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맡김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머릿속으로 완벽하고 절대적인 수행만을 강요를 했다면 이제는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몸으로, 오히려 몸이 머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두뇌보다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기억이 더 월등히 많다라고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내맡기기 실험에 들어갑니다. 2차 내맡김입니다. 이제 크리아 요가를 다 배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요? 갑자기 자기 땅에 샌디라는 여자분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학 박사과정 자격 시험에는 통과를 했지만 논문을 쓰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마이클 싱어님은 전혀 그 논문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고프만 박사에게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계속 말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프만 박사는 자기에 대한 호의 차원에서 자신이 읽어볼 만한 것이면 뭐라도 좋으니까 써서 논문을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이클 싱어님은 박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뜻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영감이 왔대요. 그런데 주제는 경제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모든 과학과 종교의 배후에 존재하는 일체성과 머릿속 목소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교수 고프만 박사님은 이런 내용의 논문을 원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경제학 박사 과정 논문을 원했을 텐데 전혀 다른 내용의 논문을 제출을 합니다. 경제학과 상관없는 주제의 논문이었기에 마이클 싱어님은 이 논문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렇지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바쳐서 글쓰기에 매진을 하고 논문을 제출합니다. 박사 논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 논문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출판사에 소개를 했고 그 출판사에서 이 논문을 진리의 탐구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놀랐죠?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완성된 글은 저만의 운명을 갖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저도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완성된 글은 저만의 운명을 갖고 있다. 제가 두 번째로 쓴 책을 작년에 출판사와 계약을 했어요. 그 출판사에서 공모전에 한번 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간은 늦어졌지만 이미 그 완성된 글은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운명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모전에 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저는 더 좋고요. 당선이 되지 않아도 어차피 출간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 글은, 이 완성된 글은 우주가 정하는 대로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모전에 입상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출간이 될까요? 그 결과는 제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내맡김 실험은 이웃인 밥 탈친의 부탁으로 교도소 재소자를 방문을 해요. 이게 우연찮게 주어진 부탁이었는데 이게 평생 마이클 싱어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명상 수업이 됩니다. 네. 이런 내맡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번 볼게요. 크리아 요가를 배우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게 뭔 일이에요. 난데없이 자신의 땅에서 해전톱이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다음에 본 것은 샌디라는 여자분과 자기랑 같이 집을 지었던 친구 박굴두가 자신의 땅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었대요. 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말 믿기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샌디라는 여자분이 자기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박굴두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대요.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요. 그래서 그녀에게 지금 당신이 집을 짓고 있는 땅이 바로 내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녀가 매우 해맑은 소리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 내가 떠나면 이 집은 마이클 싱어님의 것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을 끝내고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지만 마이클 싱어님은 아니 어떻게 저 여자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내 땅에 집이 또 생기는 게 난 싫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싫은데 뭐 때문에 나한테 집이 한 채가 더 필요하겠어. 세상 천지에 누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의 땅에 집을 짓느냐고 라고 머릿속 목소리가 계속 짓거렸던 거죠. 그런데 이미 마이클 싱어님은 이런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이런 짓거림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지켜보는 나가 아주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내맡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잠시 집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나온 마이클 싱어님은 호불호의 문제로 유학될 수 있는 문제라면 삶에 손을 들어준다 라고 말하면서 집 짓는 걸 도왔대요. 네. 그런데 집을 짓고 있으니까 기분이 또 좋아졌대요. 자신이 자신의 집을 지을 땐 풋내기 목수였지만 두 번째 집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목수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 차이는 자신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컸대요. 재밌죠? 이 집을 통해서 진짜 마이클 싱어님이 목수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건축업자가 되고 건축업자에서 이제 회사, 빌트 위드 러브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샌디의 집이 영성 공동체 유니버스 템플 100만 평 되는 영성 공동체가 되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짓도록 내버려 둔 게 지금의 마이클 싱어님이 있게 된 이유예요. 여기에서 마이클 싱어님이 내맡기기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3단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내려놓기입니다. 마음속 찌꺼림, 머릿속 찌꺼림을 만드는 주범이 바로 나의 호불호라고 했잖아요. 그 호불호를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기입니다. 나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보는 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자가 객관적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는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내맡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맡기기 3단계 방법입니다. 내맡김 주의사항으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호불호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맡기는 삶은요. 개인의 호불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내맡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확신입니다. 나의 호불호를 내려놨지만 나의 호불호보다 삶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삶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한테 좋은 것을 펼쳐준다는 믿음과 확신. 그게 없으면 진정한 내맡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맡길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먼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맡기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런 본격적인 내맡김, 1, 2차 내맡김을 통해서 마이클 싱어님이 깨달은 게 두 가지로 제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선은 마이클 싱어님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에고, 개인적 자아, 미키,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적 자아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억압하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 그 에고가 말하는 것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 자아도 나와 함께 성장해야 할 인격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는 단지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자, 지켜보는 자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개인적 자아, 에고와 그리고 진정한 나, 지켜보는 나는 함께 통합해서 최고의 경지로 오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마이클 싱어님은 에고와 참나를 확실히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에고와 참나를 구분을 잘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말이 수백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기.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말은 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지켜보는 나입니다. 알아차리는 나입니다.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명확하게 에고와 참나를 구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요가난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베다와 우파니샤드와 함께 힌두교 3대 경전 중에 하나였던 바가바드 기타라는 철학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참 자아와 함께 자아를 상승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건 에고를 없애야 된다. 에고를 죽여야 한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요거는 조금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에고는 죽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반 성장해야 할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에고가 질러대는 소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소리를 내버려 둘 수 있는 것, 단지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마이클 싱어님은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의 구분이 없어지셨습니다. 내맡기는 삶을 통해서 내적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영적 수행을 위해서는 어디 자연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영적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통해서도 내가 더 깊은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에너지와 요가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그 에너지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구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얼마든지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삶은 내적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얼마든지 영적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아 실현을 위한 영적 수행은 삶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나보다 삶이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내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신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